데이터 설계가 부실해지는 이유는 차세대로 갈 때 그냥 그대로 가져간다고요. AI 기능을 넣고 빅데이터 기능을 넣는다고 해서 데이터가 고쳐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화려한 기술을 10개, 20개 덧붙여 본들 데이터가 안 고쳐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시스템을 개통했더니 하루에 10만 건의 오류가 났다. 100만 건 중에 하나만 틀려도 잘못된 건데 그 시스템은 아예 쓰레기통에 폐기시켜버려야죠.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예, 안녕하세요. 지드앤 코리아 남영구 기자입니다. 최근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관련 논란이 계속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오늘 카이스트 문성천 명예교수님과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간단한 개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컴퓨터 분야를 지금 53년 동안 계속 해오고 있고 국내 소프트웨어 산업하고 이 데이터 또 설계 산업 이쪽이 너무 취약해가지고 그런 쪽에 좀 어떻게 우리가 잘할 수 있는 길이 있나 이런 걸 모색하는 중에 있습니다. 원래 그 데이터 분석이랑 설계 쪽이 좀 주 전공을 하셨던 것이죠? 뭐 원래는 이제 클라우드가 제 박사학위 논문이고 제가 클라우드 용어 만든 사람 중에 하나니까 클라우드가 뜻했던 바가 이제 원래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클래스, 오브젝트도 데이터 오브젝트고 그래서 CLO 그렇게 나왔고 유비퀴터스 할 때 U 그다음에 디스트리뷰티드 할 때 D 해서 클라우드라는 이제 합성을 만들어 가지고 1982년에 제가 박사과정 때 만들었고 저 혼자 만든 게 아니라 박사과정 학생 3명이 만든 거지 셋 중에 1명이 저고 그래서 데이터의 중요성이 1982년부터 선포되기나 한 거나 마찬가지인데 일반 사회에서는 아직 데이터 중요성을 잘 모르고 그 데이터 관련된 클라우드 전문가이신데 최근에 뭐 공공 소프트웨어나 이렇게 대규모 정보 진행하는 사업들이 좀 많이 문제가 됐잖아요. 복지부에서 하는 차세대 복지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렇죠. 그거에서 좀 아무래도 클라우드 데이터 전문가가 봤을 때 어떤 점에서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거세요? 우리가 그동안에 지난 1년간 지금 이제 발생했던 사회적인 대형 사건 사고를 정리해 보면은 그 이태원 할로윈 사태 때 그 국가 재난망이 마비가 됐던 거. 그게 그 비용이 얼마 들어갔던 거냐면 1조 4천억 원 들어갔던 겁니다. 1조 4천억 원이 하드웨어 쪽으로만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소프트웨어 데이터 쪽으로 쓰이질 않아가지고 탐지를 못하는 거예요. 또 그것뿐이 아니라 또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망 마비됐던 거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교육부 나이스 시스템이 오류 어느 중학교에서 그 문제지를 검색했더니 다른 학교 답안지가 나왔다는 겁니다. 그 도저히 컴퓨터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이 원인이 전부 데이터가 뭔지를 모르고 병아리가 처음에 태어났으면 제일 먼저 감별사가 하는 게 암수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이게 컴퓨터에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뭐냐면 이게 데이터 통으로 들어갈 건지 이게 프로그램 통으로 들어갈 건지 그게 암수 구분하는 거예요. 데이터로 들어가야 될 걸 프로그램에다 넣고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야 될 거를 데이터에 넣고 이렇게 마구잡이로 하기 시작하면은 암수 구분이 됩니까? 데이터와 프로그램 간의 구분이 안 되면서 얽히고 설키고 처음에 RFP를 만들거나 이럴 때 구축하고 할 때 데이터나 이런 것들을 다 구축을 할 거 아니에요. 데이터 DB에다가 다 만들어서 넣을 텐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좀 이런 지금 공공 시스템에 대해서 문제가 좀 예를 들어서 이제 뭐 보건복지부나 교육부에서 차세대 시스템을 만든다 이래 보십시오. 그 차세대라는 말이 왜 나오냐면은 기존의 문제점이 노출이 됐고 이제는 그 문제를 고치기 위해서 차세대라고 그래서 이제 보통 3, 4년에 한 번씩 개편하는 일이 벌어지는데 전에 한번 그 FIU 혐의 거래 시스템이 언론에 보도된 적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어느 의원이 코인 투자를 했는데 혐의로 잡아낸 게 그 시스템이거든요. 그 시스템에 의하면은 그 설계가 19년 전에 됐는데요. 차세대라는 말을 쓰질 않아요. 왜냐면 그 시스템이 19년 전에 했던 게 잘 돌아가고 있기 때문에 FIU에서는 차세대 시스템을 개발해 본 적이 없다고요. 2001년에 FIU가 출범을 했고 그걸 2004년에 차세대로 해서 고치고서 지난 19년 동안 한 번도 안 고치고 계속 사용되고 있어요. 차세대 시스템을 발주한 적이 없어요. 그 차세대 시스템을 발주했다는 얘기는
문제점이 쌓일 대로 쌓인 상태죠. 그동안의 데이터 오류라든가 이런 오류를 차세대에서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1, 2, 3, 4 썼어야 되는데 네네네. 그 데이터를 그대로 가져가요. 말로만 차세대지 하드웨어만 화려하게 구입하고 서버 용량, 그 성능만 증가시키고 데이터를 있는 그대로 가져간다고요. 있는 그대로 그냥 이사시켜야 마이그레이션 한다고요. 문제는 개선이 안 된 채 상존한 채 그냥 가는 거죠. 그래서 아무래도 좀 기술이라는 게 계속 발전하지 맨 처음에 초기 시스템 만들었을 때 보다 이게 점점 뭐 AI가 들어가든 뭐든 점점 시스템이 들어가고 뭐 정부에서 한다고 하면은 뭐 예산이나 이런 것도 또 정책에서 뭐 추가가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그에 따라서 뭐 데이터나 뭐 DB 같은 게 많이 들어가게 될 텐데 이게 나중에 후반에 추가를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초반에 좀 예쁘게 설계한 것보다는 좀 얼기설기 붙이게 되니까 그런 것들이 좀 차세대로 할 때는 좀 완벽하게 좀 깔끔하게 개선이 되는 게 필요하다는 거 말씀이지 않으세요? 근데 차세대 하면서 이제 빅데이터 처리를 한다든가 AI 기능을 넣는다든가 이렇게 하는데 그런 기능들은 다 프로그램 쪽입니다. 다 코딩 쪽이고 데이터는 코딩과 별개로 존재. 데이터는 원래 그냥 있는 거고 있는 데이터를 이 프로그램에서 접근해 가지고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 데이터 기초 설계가 부실하게 돼 있으면 데이터 설계를 따로 고쳐야 돼요. 그러니까 AI 기능을 넣고 빅데이터 기능을 넣는다고 그래서 데이터가 고쳐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들은 데이터를 이용하는 화려한 기술들이지. 화려한 기술을 10개, 20개 덧붙여 본들 데이터가 안 고쳐진 상태로 그대로 있는데 이 부가 서비스가 무슨 의미가 있냐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궁금했던 건 데이터 설계가 이렇게 부실해지는 이유가 좀 데이터 설계가 부실해지는 이유는 기존의 데이터 설계의 잘못된 점을 알았으면 그걸 고치고 넘어가야 되는데 차세대로 갈 때 그냥 그대로 가져간다고요. 뭐 현란하게 하고 뭐 대시민 서비스, 뭐 대고객 서비스가 좋아지는 것처럼 하는데 이 원래 데이터의 모습은 안 변한 채 그냥 그대로 가는 거죠. 이게 고칠 수 없게끔 조직의 구조가 형성이 되어 있든가 예를 들어서 이 기존 시스템이 데이터가 5개로 나눴다고 그래봐요. 지금 사회보장 시스템이 5개로 나뉜 거를 3개로 합치려고 했다가 실패한 거거든요. 시스템을 개통했더니 개통한 날 하루에 10만 건의 오류가 났다. 100만 건 중에 하나만 틀려도 잘못된 건데 하루에 10만 건의 오류가 났다 그러면 그거는 그 시스템은 아예 쓰레기통에 폐기시켜버려야죠. 4년, 5년 동안 노력하고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거든요. 원래 원초 데이터 설계를 잘못한 거를 인정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데이터 설계라는 건 지금 보시면 이게 데이터 설계예요. 기업의 데이터는 이런 모양을 가져야 됩니다. 데이터 여기에 글씨 한 줄 한 줄 여기 직원 데이터가 다 개별 데이터네요. 직원이 갖는 데이터가 한 70개 나오죠. 그렇죠. 여기 조직 고객이 갖는 데이터가 한 30개 나오죠. 3, 40개 나와요. 개인 고객이 갖는 데이터가 역시 한 2, 30개 나오고 이거 하나하나 합쳤을 때 여기 나오는 데이터 개수가 8,000개입니다. 이 8,000개가 기업 하나가 갖는 데이터를 다 하나하나가 데이터 목록인 거죠? 예를 들어서 고객 성명, 주소, 성명, 주소, 데이터 하나, 둘 이렇게 카운트해서 그게 8,000개 개수가. 월마트 같은 기업은 이런 데이터 개수가 2만 개입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15,000개. 월마트가 제일 많아요. 전체 회사의 데이터 지도를 만들고서 데이터를 카운트해 봤더니 2만 개가 넘더라. 그럼 잘못 설계한 거죠. 그 엉터리 데이터가 들어가 있는 거죠. 건축 설계가 잘못된 상태에서 시공이 제대로 될 리가 없죠. 데이터 설계도는 사실 철근에 해당해요. 도로로 말하면 고속도로에 해당하고 고속도로가 막히면 다 막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고속도로급 데이터 지도, 데이터 맵을 회사 전체적으로 모든 데이터가 통합된 형태로 나와. 예를 들어서 여기 직원 성명이 나왔다. 그럼 직원 성명이 어디 또 다시 나타나면 안 돼요. 딱 한 군데만. 시스템 통합했는데 그럼 이 5개마다 고객 성명이나 이런 게 다 하나하나 그렇죠. 적어도 5번 나타날 거 아닙니까? 그걸 다 통합을 해가지고 이런 걸 없애고 이제 하나로 최적화시켜야 되는데. 그렇죠. 그런 게 안 돼 있고 아니면 중간에 뭐 오류가 있거나 이러면은 이제 아까 말씀하신 문제가 생각나요. 중복이 되면은 뭐가 문제겠냐면 그 고객 성명이 있으면 성명 값을 일치시켜 줘야 돼요. 그렇죠. 어디는 김철수로 돼 있고 어디는 김철성으로 돼 있고 이러면 안 되거든. 그렇죠. 이제 철수 김으로 낼 수도 있고 뭐 그걸 김이랑 철수 나올 수도 있고. 근데 한 군데만 존재하면은 일치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한 번에 하면 되니까. 그래서 이런 지도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행안부나 복지부나 국방부 뭐 북한 무인기 탐지 실패 사례도 그렇고 전부 이게 없어서 생기는 문제예요. 서울시 같은 지자체는 이게 하나로 돼 있지 않고 240개 조각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서울시 같은 경우에 많아봤자 15,000개 나와야 되는데 개수로. 네. 지금 현재 서울시 데이터의 개수는 220만 개로 나와요. 보통 잘못된 게 아니죠. 근데 서울시만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지자체가 다 그래요. 거기서 낭비되는 예산, 시스템 유지 보수 예산만 해도 연 한 10조 원. 10조 원이요? 혈세가 낭비되는 거예요. 그냥 연 단위로 10조 원? 연 단위로. 우리나라 국가 예산이 1년에 650조 원인데 연 10조 원이 밑빠진 독에 물 붓기, 그 혈세 붓기라고 해요. 혈세 붓기식으로 빠져나가면 세금 내는 국민들이 볼 때는 그쵸. 아, 이건 안 되겠다. 이거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되는 거 아닙니까? 공직사회 스스로 아, 이건 우리가 차세 들어갈 때 진짜 이거는 기초공사만큼은 우리가 고치고 넘어가자. 이런 각오와 국가를 위한 희생, 그다음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건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하는 노력, 이런 게 필요하죠. 기본적으로 시스템 자체가 어떻게 돌아가고 운영되는지에 대한 이해가 좀 이분들이 좀 필요한 거네요. 정부 운영하시는 분들이. 아는 상태에서도 안 고치니까.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에는 이 국가적인 낭비가 영국은 우리보다 심하면 심했지 적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래요? 1990년대 초에 들어오면서 영국은 국가회계청이 나서서 정보 시스템 개발을 처음부터 관여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만약에 한다 그러면 벌써 한 30년, 40년 뒤에 하는 거잖아요. 지금이라도 해야 돼요. 이게 10조 원 낭비가 내년엔 15조 원, 그 다음에는 20조 원 이렇게 눈덩이처럼 불어나거든요. 그 시스템이 점점 커지고 사람도 많아지니까. 예, 커지고 문제를 안 고친 채 넘어가니까 혈세 낭비는 더 심해질 수밖에. 그렇죠. 예. 고위공직자들이 3년 있다가 이제 기접을 떠난다. 맞아요. 예. 그렇게 생각해서 이건 내가 고칠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내 임기 동안에 반드시 고쳐야 되겠다 하는 각오와 비전과 노력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러니까 이게 시스템 수정하고 한다는 게 사실 눈에 보이는 그게 이력이 아니다 보니까. 이게 기계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지도가. 네네네. 이게 눈에 보입니까? 사실 그 공공부문만 아니라 민간 섹터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기업이든지 만약에 이 방송, 이 보도를 기업의 CEO께서 보신다 그러면 우리 회사에 이런 데이터 지도가 있느냐. 데이터 개수가 2만 개 이내냐. 이것만 체크하셔도 그 기업의 예산과 대고객 서비스는 향상될 것이고 정부 부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이게 각 부처별로 이런 지도가 있느냐. 없다 그러면 잘못된. 그리고 있다 하더라도 이 데이터가 2만 개 이내냐. 행안부, 국방부, 교육부도 2만 개 이내로 해야 합니다. 월마트라는 기업은 어마어마한 기업이에요. 전 세계에 다 지사죠. 전 세계에서 어느 정부 조직보다도 크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 데인데 2만 개 데이터가 넘어간다 그러면 잘못 설계된 겁니다. 그걸 이번 기회에 좀 아시고 그다음에 그럼 그걸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얼마든지 있는데 안 해서 그렇지. 데이터 같은 걸 기본적으로 좀 최적화를 많이 시켜 놓는다고 하면은 차세대 공공 소프트웨어나 이런 데다가 바로 좀 지원하고 적용하거나 이런 것도 뭐 크게 어렵거나 오래 걸리지 않죠. 어렵지 않습니다. 이런 설계가 돼 있으면 이걸 대상으로 코딩 한 번만 더 하면 돼요. 왜냐면 그동안에 이제 서울시 같은 경우는 이런 게 240개로 조각 나 있다고 그랬잖아요. 240개를 따로따로 발주해가지고 240번에 걸쳐서 발주해가지고 시스템이 하나하나씩 해서 나왔더니 합쳐보니까 240개더라. 발주 자체가 좀 그러네요. 이게 보니까 연 단위로 뭐 계속 추가하고 시스템 하다 보니까. 실국별로 그렇게. 그때 그냥 따로따로 하신 거군요. 그러니까 어떤 그 총체적인 관리 주체 없이 한 거죠. 이 데이터는 한 통에 많아야지. 우리가 클라우드라는 것도 데이터를 한 통에 많아놓는 건데. 그렇죠. 이렇게 잘못 설계된 거 240개를 한 클라우드에 모아본들 아무 소용없다는 거지. 아예 240개를 하나로 만들어서 그걸 클라우드에 넣어야 의미가 있는 거지. 그렇죠. 240개 따로따로 되는 거를 클라우드 통에 넣으면 뭐가 좋아지겠지. 좋아지는 거 아무것도 없죠. 클라우드 사용 비용만. 클라우드는 공짜입니까? 실제 사용료는 더 비싸죠. 그럼요. 좀 정부에서 좀 이런 걸 좀 알고 좀 노력을 해서 좀 개선을 하면 좋을 텐데. 정부에서도 아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목소리가 작고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서 200명의 인력이 있다고 그럴 때 그거 아는 사람이 딱 한 명이다 그러면 199명을 어떻게 움직이게 할 수 있냐. 이게 데이터 설계 문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이 좀 더 많아져야 되고 그다음에 그거를 고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고친 사례들이 있고 그쵸. 그걸
참고해서 이제 고치는 작업을 해야 되고, 미 국방부 제가 얘기한 거는 1940년대 컴퓨터를 만들고 50년대 OS를 만들고 1960년대 인터넷 만들 때 국방부 국장들이 한 거예요. 리더들이 좀 선두에서 했군요. 네,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한 게 아니고 국방부 차관이 한 게 아니라 국방부 국장 네네. 선에서 이건 국가를 위해서 해야 되겠다. 미래 세대를 위해서 해야겠다 해서 국장이 결단을 내려서 추진돼서 나온 게 컴퓨터가 등장했고 실무진들이서 OS가 등장했고 인터넷이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공직사회에다도 주문하는 게 뭐냐면 각 부처의 국장들께서는 네네네. 특히 국가를 위해서 일할 책임이 있다. 1940년대, 50년대, 60년대 컴퓨터 기술이 어떻게 나왔는지 다 미 국장선에서 그 얼마 안 되는 예산을 확보해 가지고 이걸 만들어야 되겠다. 10년 동안 그 국장이 불철주야 노력해서 나온 결과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공직사회 국장이 있다는 얘기를 우리나라에서 들어본 적이 없다고요. 왜 미국만 그게 가능했을까? 그걸 우리나라 공직사회에서는 연구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중요하네요. 네네. 그래야 이 기술도 발전하고 이런 데이터 지도도 나올 수가 있는 거고. 네네. 이런 지도가 없다 그러면은 기업이든 어느 공공부문이든 오늘 당장 내일 당장 우리 자기 현 주소를 네네. 다시 들여다봐야 되는 이런 상황에 와 있다고. 그래요. 맞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최근 이제 공공 소프트웨어 사업 비용이 한 수천억 원에 달하고 이를 좀 개선하기 위해서 좀 정부 부처도 소프트웨어를 어떻게 좀 구축해야 되고 특히 말씀하신 것처럼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하니까 이를 좀 개선할 수 있는 방안들에 대해서 좀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